안녕하세요. 속전속보TV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존이 오픈 AI에 최소 1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오픈 AI가 아마존의 훈련 칩을 사용하기로 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 AI 칩 시장은 사실상 엔비디아의 동무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판도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신호가 나온 겁니다. 오늘 20일 기준 엔비디아 주가는 18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무려 4조 3천억 달러를 넘습니다. 과연 이 거인의 아성이 무너질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강해질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아마존이 오픈 AI와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아마존이 최소 1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그 대가로 오픈 AI는 아마존의 자체 개발 칩인 트레이니엄을 사용하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큰 뉴스인지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오픈 AI는 엔비디아 칩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 왔거든요. 챗GPT 돌리는 데 필요한 그 어마어마한 연산, 그게 다 엔비디아 GPU로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아마존 칩을 쓰겠다고 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해요. 비용과 공급 문제입니다. 지금 엔비디아 칩은 수요 대비 공급이 12대 1이에요. 12개를 원하는데 하나밖에 못 구한다는 뜻이죠. 거기다 가격도 엄청 비쌉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공급이 부족하고 비싸면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AWS의 수장인 앤디 제시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엄청난 기회입니다. 클라우드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AI 영역에서 밀리고 있었는데 오픈 AI를 끌어들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은 이번 투자를 통해 AI 군비 경쟁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려는 겁니다. 과연 이 전략이 성공할까요? 그건 조금 뒤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현재 상황을 숫자로 짚어볼게요. 오늘 20일 기준으로 엔비디아 주가는 180달러 선입니다. 올해 최고점이었던 10월 29일에는 212달러까지 갔었어요. 거기서 약 15% 정도 내려온 거죠. 그래도 올해 들어서만 30% 넘게 올랐고 시가총액은 4조 3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중 하나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엔비디아의 선물 PER, 그러니까 미래 수익 대비 주가 배수가 23배 정도입니다. 이게 나스닥 100 지수 평균인 26배보다 오히려 낮아요.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수익 성장이 그만큼 빨라서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는 거죠. 3분기 실적을 보면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한 570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순이익률도 73%가 넘습니다. 이 정도면 소프트웨어 회사 수준이에요. 하드웨어 팔아서 이런 마진이 나온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젠슨 황 CEO는 블랙웰 시리즈가 계속 잘 팔리고 있고 2026년 후반에는 루빈이라는 새로운 GPU를 출시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의 경쟁자들은 어떤 상황인지 살펴볼까요? 먼저 AMD가 있습니다. AMD도 오픈 AI와 칩 공급 계약을 맺고 있어요. 그리고 구글은 TPU라는 자체 AI 칩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마존은 트레이니엄과 인퍼렌시아라는 칩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에 오픈 AI 자체도 브로드컴과 손잡고 맞춤형 칩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오픈 AI 하나가 5개 회사의 칩을 쓰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엔비디아, AMD, 아마존, 구글, 브로드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픈 AI가 칩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엔비디아한테 나쁜 소식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파이 자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AI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엔비디아 점유율이 좀 줄어들어도 전체 매출은 오히려 늘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티로프라이스의 토니 왕 포트폴리오 매니저도 비슷한 분석을 했어요. 지난 5년간 구글도 엔비디아도 AMD도 브로드컴도 다 잘 됐다고요. 승자 독식이 아니라 여러 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최근 중국 GPU 업체인 매텍스가 상하이에서 상장했는데요. 주가가 무려 700% 급등했어요. 청약 경쟁률도 엄청 났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중국 시장에서 엔비디아와 AMD의 대안을 원하는 수요가 정말 크다는 거예요. 거기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중국 연구진이 EUV 장비 개발에서 테스트 단계까지 진입했다고 해요. EUV는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장비인데 지금까지는 네덜란드의 ASML만 만들 수 있었거든요. 중국이 이걸 자체 개발한다면 미국의 수출 제재가 무력화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희소식도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희백 칩을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국무부와 에너지부, 국방부가 30일 안에 결정을 내릴 예정이에요. 만약 승인된다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다시 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 시장 개방이 엔비디아에게 호재일까요?
아니면 중국 자체 칩 개발이 더 큰 위협이 될까요? 이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안내 하나 드릴게요. 저희 속전속보TV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글로벌 투자 뉴스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어요. 혼자 뉴스 찾아보시는 것보다 여러분들과 정보 나누면서 함께 공부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 남겨두었으니 편하게 들어오세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여기서 큰 그림을 한번 볼게요. 한 전문가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지금 8년에서 10년에 걸친 AI 혁명의 3년 차에 있다고요. 야구로 치면 3회초라는 겁니다. 아직 게임이 한참 남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분이 가장 걱정하는 건 뭘까요? 오라클 데이터 센터 건설도 아니고 자본 조달도 아니고 사용 사례 부족도 아니에요. 바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세 번이나 강조했어요. 지금 미국 기업 중에 AI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곳은 3%밖에 안 된대요. 이게 20%까지 가면 에너지 부족 문제가 본격화된다는 거죠. 마치 자정이 되면 마법이 풀리는 신데렐라처럼요. 그래서 원자력이 계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술에서는 앞서 있지만 에너지 측면에서는 중국에 밀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 하나 돌리려면 소도시 하나 분량의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엔비디아가 아무리 좋은 칩을 만들어도 그 칩을 돌릴 전력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2026년에 이 에너지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기술주 주가가 거품이냐 아니냐 이 논쟁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예전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빅테크 기업들은 자산 경량 비즈니스였어요. 큰 설비 투자 없이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AI는 달라요. 엄청난 자본 투자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싸다, 거품이다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다른 시각도 있어요. 기술 회사들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게다가 지금은 노동력 부족 시대입니다. 한 전문가가 인구 통계학적 분석을 했는데요. 2018년부터 2035년까지 생산 가능 인구 대비 전체 인구 성장률이 높아지는 시기래요.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기술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재밌는 비교가 있어요. 코스트코가 PER 50배, 월마트가 37배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는 27배예요. 어디에 거품이 있는 걸까요? 식료품 마트에 거품이 있는 건지 AI 반도체 회사에 거품이 있는 건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의 책지적인 투자자에 보면요. 적정 PER을 계산하는 공식이 나와요. 12배의 성장률의 2배를 더하라고요. 엔비디아의 성장률을 생각하면 현재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2026년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한 애널리스트는 2026년에 상당히 낙관적입니다. 왜냐고요? 지난 몇 년간 시장이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래요. 코로나, 공급망 위기, 역대급 인플레이션, 가장 빠른 연준 금리 인상, 관세 전쟁, 심지어 지정학적 충돌까지 4년 동안 6번의 블랙스완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기업들도 적극적인 투자를 못했습니다. ISM 지수가 3년 넘게 50 아래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 동물적 본능, 그러니까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살아날 거라는 겁니다. 물론 2026년에도 변동성은 있을 거예요. 올해처럼 한때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하는 달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연말에는 결국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요. 중국 수출 규제 완화 가능성, 블랙웰 시리즈의 지속적인 수요, 그리고 2026년 하반기 루빈 출시까지 성장 동력은 여전히 많아 보입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지만요.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오픈 AI가 얼마나 돈을 쓰고 있는지 아세요? 최근 분기에만 115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봤다고 해요. 도이치뱅크 애널리스트는 2029년까지 누적 손실이 1,400억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들이 이렇게 돈을 태우고 있다는 거예요. 픽앤셔블 전략. 그러니까 금광에서 곡괭이 파는 사업은 금광이 망해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이 계속 적자를 보면 언젠가는 투자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엔비디아의 마진이 73%가 넘잖아요.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자체 칩 개발에 나서는 거고요. 아마존도 구글도 메타도 다 자체 AI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핵심 부품을 한 회사에서만 비싸게 살 수 있다면 당연히 대안을 찾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빅테크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엔비디아에게 도전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역사적인 비유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애널리스트가 90년대 무선통신 시장을 담당했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1993년에 미국의 휴대폰이 3,400만 대밖에 없었대요.
그때 통신업계도는 장거리 전화와 지역 전화, 그리고 전화번호부 사업에서 나왔어요. 그 당시 20대였던 그 애널리스트는 휴대폰의 미래에 흥분했지만 40대, 50대 펀드 매니저들은 회의적이었대요. 비싼 옆이 장난감이라고 했고 경제성이 안 맞는다고 했고 셀룰러 전파로는 그렇게 많은 트래픽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대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리 모두 알잖아요. 지금 스마트폰 없이는 하루도 못 살잖아요. 그분 말씀이 AI가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한계를 말하고 거품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혁명이 진행 중이라는 거죠. 물론 모든 회사가 성공하지는 않을 거예요. 90년대에도 수많은 통신 회사가 망했잖아요. 하지만 산업 자체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AI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은 옥석을 가려야 하지만 큰 흐름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아마존이 오픈 AI에 100억 달러 투자하고 자체 칩 사용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건 엔비디아 독주에 대한 도전 신호일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AI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파이가 커지는 상황에서는 여러 플레이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현재 180달러 선이고 밸류에이션은 선물 PER 기준 23배로 나스닥 평균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중국 시장 재개 가능성, 블랙웰 시리즈 수요, 루빈 출시 등 호재도 있지만 고객들의 현금 소진과 자체 칩 개발이라는 도전도 있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에너지입니다. AI 혁명이 계속되려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병목이 될 수 있어요. 결국 투자는 여러분 각자의 판단이에요. 저는 투자 조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저희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글로벌 시장 소식을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혼자 투자 공부하시는 것보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함께하면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물론 정보 교류 목적의 커뮤니티이고 투자 권유나 리딩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공부하고 정보 나누는 공간이에요. 영상 설명란에 링크 남겨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들어오세요. 여러분, 시장은 항상 변합니다. 오늘 정상에 있는 기업이 내일은 도전받을 수 있고 오늘 도전자였던 기업이 내일은 정상에 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큰 흐름을 읽고 변화에 적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전속보TV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